엄마, 아빠.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두통이 계속되면 뇌졸중 전조 증상이다. 이명이 들리면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뇌졸중과 무관한 경우가 많대요. 오히려 정말 무서운 건 진짜 뇌졸중은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4가지 전조 증상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4가지는 실제로 뇌졸중이 시작되었거나 곧 올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보인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해요. 요즘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뭔가 이상한데도 그냥 넘기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민간요법만 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오늘은 딸내미가 꼭 알려드릴게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이 살리는 정보예요. 이걸 알고 계시면 진짜로 엄마 아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뇌졸중의 진짜 전조 증상 4가지,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정말 해야 할 올바른 대처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걸 알고 계시면 진짜로 엄마 아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계속 머리가 아프다거나 몸에 힘이 없고 피곤해서 어지럽다거나 눈꺼풀이 자꾸 떨린다거나 입 한쪽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혹시 이런 게 뇌졸중 신호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계셨잖아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은 달랐어요. 뇌졸중은 그렇게 오래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전부터 머리가 자주 아팠어요. 몇 달 전부터 어지러웠어요. 최근에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뇌졸중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그것도 신경학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이에요.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처럼요. 그리고 만약에 잠깐 그런 증상이 왔다가 사라졌다면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풀린 경우일 수 있거든요.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큰일 나기 전에 잠깐 주는 경고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피곤함이나 어지럼은 뇌졸중 신호일 가능성은 낮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체의 변화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꼭 아셔야 할 진짜 뇌졸중 전조 증상 4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4가지를 모르고 계셨다면 이미 뇌졸중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1.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젓가락질이 어색하고 칫솔질이 잘 안 되거나 걷는데 한쪽 다리가 자꾸 휘청거려요. 엄마, 아빠,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래요. 몸 한쪽만 이상하면 그게 바로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대요. 특히 한쪽만 그렇다? 그럼 더더욱 의심해야 해요. 이게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뇌졸중이 오기 바로 전 마지막 경고라고 해요. 몇 분 후 괜찮아져도 괜찮겠지. 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 가야 해요. 이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거 뭐였지? 그런데 계속 단어가 안 나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래요. 말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확 나타난대요. 갑자기 말이 느려지거나 본인이 말한 게 본인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면 꼭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단어가 잘 생각 안 나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삼시야가 흐릿해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일 때 왜 이쪽이 안 보이지? 눈앞이 뿌옇고 사물이 겹쳐 보여. 엄마, 아빠,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눈이 아니라 눈에서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 시각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특히 양쪽 눈은 멀쩡한데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안 보인다면 그건 진짜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괜찮아지더라도 무조건 영상 촬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대요. 눈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사갑작스런 어지럼증과 구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이런 경험은 흔히들 빈혈이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엄마, 아빠, 이게 뇌졸중의 시작일 수 있대요. 특히 뇌간이나 소뇌 같은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을 못 잡고 토할 것 같고 한쪽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대요.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원래 좀 어지러웠지 하지 마시고 갑작스럽고 강한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생기면 그건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고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어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입에 우황청심환을 넣었다. 손가락을 따줬다. 팔, 다리를 주물렀다. 이런 행동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래요. 뇌졸중은 팔다리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뇌세포가 손상돼서 생기는 문제래요. 그래서 손가락을 따도 팔다리를 주물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대요.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아진대요. 또 입에 뭔가를 넣는 것도 위험하대요. 왜냐면 삼킴 기능이 떨어져서 기도로 들어가 폐렴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절대 아무것도 먹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번 무조건 119에 전화부터 하세요. 서울 기준으로 평균 5분이면 도착한대요.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2번, 환자가 구토할 것 같다면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심장이 멈추면 의식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의식이 없다면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그런데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어요. 눈을 감고 있거나 멍하더라도 약간이라도 반응을 하면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때는 역시 119 먼저 부르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심폐소생술 교육도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인공호흡도 같이 했지만 요즘은 빠른 속도의 가슴 압박만 하면 돼요. 1초에 한 번씩 꾹꾹 눌러주기만 기억하시면 된대요.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119 부르시고 괜히 뭘 하시기보다 가만히 지켜봐 주시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엄마, 아빠.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우리 몸이 보내온 신호를 무시하면서 쌓인 결과일 수 있어요. 그걸 조금만 빨리 알아차렸다면 혹은 응급 상황에서 정확하게 대처했다면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조 증상 4가지와 잘못된 대처법,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은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 친구들, 지인분들과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도 어느 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영상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언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